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금을 왜 팔아? 그것도 허락도 없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서슬 퍼런 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 말을 들을 걸. 지금 생각하면 하루에도 100번, 아니 1000번씩 후회합니다. 금값이 한 돈에 40만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 그리고 전문가의 한마디. 지금이 최고점. 곧 폭락합니다. 그 말을 믿고 28년 재봉질로 공장에서 일하며 하나씩 모은 금 200돈을 팔아치웠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쳐 1억 3,400만 원. 평생 꿈꾸던 카페 하나 차리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을 거야. 간판이 처음 걸리던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딱 1년 후 폐업 서류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금은방 전광판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만돈 100만 원. 남들은 축제라고 환호하는데 왜 저만 빚더미에 앉게 된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순 김순자입니다. 경기도 부천 섬유공장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재단실에서 천을 자르고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드는 일, 아침 7시 30분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 주말 특근, 명절 야근도 다반사였습니다. 2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재봉질을 했습니다. 덕분에 손목엔 터널 증후군이 왔고 어깨엔 오십견, 허리엔 디스크 초기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건설 현장 일용직입니다. 날씨 좋으면 일 나가고 비 오면 쉬는 생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고 저는 220만 원 받았습니다. 아들 둘 키우느라 대학은 못 보냈지만 둘 다 취직해서 결혼하고 분가했습니다. 이제 남편이랑 둘이 삽니다. 28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월급날이면 꼭 금은방에 들렀습니다. 금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씩 샀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준비는 금으로 하자.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회사 퇴직금은 얼마 안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한 달에 10만 원, 많을 땐 20만 원어치씩 28년간 조금씩 모았습니다. 결혼반지, 아들들 돌반지, 명절 보너스로 산 목걸이까지 빨간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가끔 꺼내서 세어봤습니다. 금반지, 목걸이, 팔찌, 얼추 200돈 정도는 됐습니다.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공장에서 전 직원 소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 앞에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경영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을 합니다. 50세 이상 명예퇴직 대상입니다. 그때 당시 58세인 저는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퇴직금은 5,500만 원. 28년 치고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봄,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줬습니다. 언니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28년 월급쟁이 생활이 끝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좀 쉬는구나. 하지만 일주일 지나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28년간 매일 출근하던 곳이 사라진 공허함. 남편은 여전히 새벽같이 현장에 나가고 저는 혼자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남편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한 달에 25일 일하던 게 15일로 줄었고 월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퇴직했고 남편 수입은 반토막. 국민연금은 5년 후나 나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버팁니까?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보험비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듭니다. 남편 수입 빼면 매달 적자. 퇴직금은 2년이면 바닥나고 그 후 20년은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빨간 보자기 속 금들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 돌 때 산 반지, 작은아들 돌반지, 남편 생일 때 준 팔찌, 28년 땀과 눈물이 담긴 금들.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200돈. 당시 금값으로 계산하면 퇴직금과 합쳐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든 버텨야 해. 금을 다시 보자기에 넣고 장롱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금들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질 줄은. 퇴직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뉴스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도 오늘 한 돈에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40만 원? 제가 마지막으로 금 살 때 가격이 한 돈에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몇 개월 만에 5만 원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급하게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00돈 곱하기 40만 원, 8천만 원. 우리 집 장롱 속에 8천만 원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증권사 연구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금값은 상당히 고점 수준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값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30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고점, 조정, 하락.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지금이 고점이면 지금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돌아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금값 뉴스 봤어? 금값이 40만 원 넘었대. 그래, 많이 올랐네.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투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8천만 원에 퇴직금 5,500만 원 합치면 1억 3,500만 원. 근데 전문가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30만 원대로 떨어지면요? 200돈 기준으로 2천만 원 손해입니다.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금을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하나? 새벽 3시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봤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뭔가 하면 어떨까? 금으로 놔두면 불안합니다. 오를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사를 시작하면 다릅니다. 매달 수익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노후 자금 아닙니까? 저는 젊었을 때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정도 했었습니다. 빵 굽는 것, 케이크 만드는 것 배웠습니다. 그때 참 재미있었습니다. 공장 일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 손님들 웃는 얼굴. 내가 베이커리 카페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무료하게 지내다가 문득 뭐라도 해봐야지 싶어 동네 도서관에 가서 제과제빵 책을 빌렸습니다.
유튜브로 최신 베이커리 트렌드를 공부했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는 빵집들을 일부러 찾아다녔습니다. 제과 기능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보며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집에서 오븐기에 빵 만드는 연습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30년 전 경험도 있고 지금 공부도 하고 있잖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빵 만드는 영상을 보고 메모하고 레시피를 외웠습니다. 남편 몰래였습니다.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몇 달 동안 이렇게 준비하니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어렸을 때 배운 것도 있고 지금 공부도 했으니까 1억이면 작은 베이커리 카페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비, 기계감,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10평 정도 가게면 1억 3천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베이커리 하면 한 달에 얼마 벌까요? 빵이랑 커피 팔면 매출 1,500만 원은 나오지 않을까요? 재료비 빼고 월세 빼고 해도 500만 원은 남을 겁니다. 1년이면 6천만 원. 노후 자금을 더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야. 금은 지금 팔아야 해.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생각이 있는데. 뭔데? 금 팔아서 장사 시작하면 어떨까?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금값이 지금 고점이래. 전문가들이 떨어진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팔아서 베이커리 카페 하나 하면 어떨까 싶어. 나 어렸을 때 제과점에서 일한 적 있잖아.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언제적인데? 안 돼. 왜 안 돼? 여보, 나 요즘 계속 공부했어. 뭘? 제과제빵. 매일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유튜브로 최신 트렌드도 다 봤어. 제과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도 합격했어. 집에서 매일 빵 구워서 연습했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28년 동안 우리가 쓸 거 안 쓰면서 모은 거야. 노후 자금이라고 했잖아. 함부로 쓰면 안 돼.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지.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 투자? 당신 나이가 몇인데. 투자해서 장사를 해? 그리고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장사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 나 젊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공장에서 28년 일했잖아. 허리, 무릎 다 망가졌잖아. 그 몸으로 또 서서 일할 거야? 괜찮아. 베이커리 카페는 공장이랑 달라. 빵 굽고 커피 만드는 건 재미있어. 남편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금은 그냥 놔둬. 떨어지면 어떡해? 2천만 원 손해잖아. 손해봐도 괜찮아. 그냥 두자. 저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왜 이해를 못할까요? 금값은 떨어진다는데 장사하면 매달 돈이 생기는데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는 재봉틀처럼 돌아갔습니다. 낮에는 부천 시내 잘 나간다는 베이커리 카페들을 일부러 찾아다녔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 예쁜 앞치마를 입고 웃으며 커피를 내리는 사장님들, 그 활기찬 모습이 칙칙한 공장 먼지 속에서 살아온 제 인생과 너무나 대비됐습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어.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은 일감이 없어 일찍 귀가해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고 우편함엔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며칠 뒤 뉴스는 제 결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금값, 전문가들 일제히 고점 경고. 지금 안 팔면 낭패 볼 수도. 그때부터 저는 남편 몰래
장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창업 비용, 예상 매출, 한 달 순이익. 계산기 숫자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장사는 매달 돈을 벌어다 주지만 금은 떨어지면 끝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해야 해. 이건 도박이 아니라 위대한 결단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멀리 지방 현장으로 일을 나간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빨간 보자기를 안아들자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28년 동안 다닌 동네 금은방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아니요, 파는 거예요. 사장님 눈이 커졌습니다. 파신다고요? 네. 금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럼요. 지금 40만 원이에요. 전부 팔 건데 한번 봐주실래요? 저는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금반지들, 목걸이들, 팔찌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이 하나하나 무게를 쟀습니다. 어머, 제법 되시는데요? 28년 동안 모았어요. 한참을 재더니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정확히 198돈입니다. 순도도 다 좋네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98돈에 40만 원이면 7,920만 원입니다. 8천만 원에는 조금 모자랐지만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사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파시는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네. 요즘 금값 보셨죠? 40만 원 넘었잖아요. 이거 고점이에요. 완전히. 정말요? 금값 흐름 보면 알아요. 지금 이 가격은 거품이에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금값 떨어져요. 제 예상으론 조만간 3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제 판단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역시 고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파는 게 맞는 거네요? 당연하죠. 198돈이면 30만 원대 되면 2천만 원 가까이 손해예요. 2천만 원이면 큰 돈 아니에요? 사장님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팔게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현금으로 드릴까요? 네. 사장님이 금고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다발이 쌓였습니다. 세어보니 정확히 7,920만 원. 28년 동안 모은 금이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현금 가득한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금일 때는 실감이 안 났는데 현금으로 보니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 돈이구나. 퇴직금 5,500만 원 합치면 1억 3,500만 원. 베이커리 카페 시작하기엔 충분합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 시작이야. 내 가게를 내는 거야. 28년 공장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남편은 아직 현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방에 숨겼습니다. 현금 7,920만 원. 이걸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7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저녁 먹어. 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언제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그냥 내일 말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가게 계약부터 할까? 결국 그날 밤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왜? 나 오늘 금 팔았어.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뭐? 금. 오늘 팔았어. 무슨 소리야? 남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장롱에 있던 금 말이야. 다 팔았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그렇게 반대했잖아. 왜 허락도 없이 팔아? 들어봐. 금은방 사장님도 그러는데 금은방 사장이 뭘 알아? 20년 넘게 이 일하신 분이야. 지금이 완전 고점이래. 30만 원대로 떨어진대. 남편이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 진짜. 그럼 떨어지게 놔둬. 우리가 당장 쓸 돈도 아니잖아. 아니야. 지금 써야 돼. 뭐해? 베이커리 카페 하려고. 남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장사를 해? 내 나이가 뭐 어때서? 난 아직 젊어. 회사도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잖아. 더 일할 수 있었어. 구조조정만 아니었으면. 점긴 무슨, 당신 허리 디스크 있잖아. 그거 괜찮아. 두 사람 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다시 애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돼. 퇴직금 얼마 안 있으면 바닥나. 그 후엔 어떻게 살아? 그냥 아껴 쓰면 되잖아. 아껴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 장사해서 매달 돈을 벌어야 한다고. 당신도 지금 일 없어서 쉬는 날이 더 많잖아.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맘대로 해. 어차피 내 말 안 듣잖아. 근데 나는 안 도와줘.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나중에 장사 잘 되면 남편도 고마워할 겁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꼭 성공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걸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동네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겼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할 만한 자리 알아보러 왔어요. 아, 창업하시려고요? 네. 예산은 얼마나 되세요? 1억 3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자리 나올 수 있어요. 마침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컴퓨터를 켜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역 근처 상가예요. 10평 정도 되고요. 권리금 4천만 원, 보증금 2,500만 원, 월세는 150만 원입니다. 사진을 보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역에서 5분 거리, 유동인구도 많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가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가시죠.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건물 1층 모퉁이 자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이전 사장님도 카페 하셨어요. 장사가 안 돼서 정리하신 거예요. 왜 안 됐는데요? 글쎄요.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아서 그런가? 조금 불안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사장이 못한 거지. 위치가 나쁜 건 아니야. 나는 빵도 팔 거니까 다를 거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건너편에 오피스텔이 보였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살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빵 사러 오고 점심에 커피 마시러 올 겁니다. 여기로 할게요. 결정하셨어요? 좋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했습니다. 권리금 4천만 원, 보증금 2,500만 원, 통장에서 6,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6,920만 원. 여기서 인테리어랑 기계 사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하실 건가요? 깨끗하고 밝은 느낌이요. 빵이 잘 보이게 쇼케이스 크게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2,500만 원, 쇼케이스, 테이블, 의자 800만 원, 냉장고, 냉동고 600만 원, 간판 200만 원, 총 4,100만 원.
제빵 기계는 따로 사야 했습니다. 중고 제빵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오븐, 반죽기, 발육이 다 필요해요. 중고로 해서 얼마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견적을 다 합치니 6,100만 원이었습니다. 남는 돈이 820만 원. 운영 자금으로 쓰면 되겠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서 지켜봤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조명 달고 쇼케이스 설치하고 주방 꾸미고 제 가게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다. 간판 업체가 왔습니다. 상호는 뭐로 하실 건가요? 고민했습니다. 멋있는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우면 안 됩니다. 따뜻한 베이커리 카페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간판이 달렸습니다. 밤에 불을 켜니 환했습니다. 따뜻한 베이커리 카페.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간판만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나도 사장님이구나. 28년 공장 생활.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사장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간판 달았어. 한번 보러 갈래? 남편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됐어. 안 봐도 돼. 그래도 한 번만 봐. 정말 멋있어. 피곤해. 먼저 자.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장사 잘 되면 인정할 거야.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 엄마 가게 열었어. 네? 무슨 가게요? 베이커리 카페. 엄마 나이에 무슨 장사예요? 그냥 쉬시면 되잖아요. 쉬면 뭐해? 돈 벌어야지. 아빠는 뭐래요? 아빠는 반대했어. 그럼 왜 하세요? 아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엄마 공장에서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허리, 무릎 다 안 좋으시잖아요. 그 몸으로 또 서서 일하시게요? 걱정 마. 베이커리 카페는 공장이랑 달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아들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들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옳았다는 걸. 공사하는 동안에도 남편이 일하러 나가는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식빵, 소보루빵, 단팥빵, 오븐 온도, 굽는 시간, 반죽 농도 모두 노트에 적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 스팀, 라떼 아트까지 연습했습니다. 오픈하면 바로 할 수 있어야 해. 매일 연습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오븐이 설치되고 반죽기가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는 재료들을 채웠습니다. 밀가루, 버터, 설탕, 이스트. 쇼케이스는 아직 비어 있지만 곧 빵들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네에 돌렸습니다. 신규 오픈, 커피 50% 할인,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SNS에도 홍보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만 남았습니다. 28년 모은 금을 팔아서 시작하는 제 가게. 퇴직금까지 다 쏟아부은 제 꿈. 꼭 성공해야 합니다. 실패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픈 전날 밤, 저는 가게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테이블 닦고, 의자 정리하고, 주방 청소하고, 기계 점검하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사장님입니다. 금 200돈 팔아서 만든 제 가게. 꼭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간판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벼운 척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손님이 올까? 돈을 벌 수 있을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이게 제 마지막 승부입니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픈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28년 공장 생활보다 더 일찍 일어난 겁니다. 빵을 굽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오전 8시 오픈 전에 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씻고 나갔습니다. 가게에 불을 켰습니다. 오븐을 예열하고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식빵, 소보루빵, 단팥빵, 크림빵. 하지만 손이 잘 안 따라줬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공장에서 28년 재봉틀 돌리느라 생긴 터널 증후군. 반죽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빵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기다렸습니다. 15분 후 빵이 구워졌습니다. 오븐 문을 여는 순간 빵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아, 이 냄새. 갓 구운 빵 냄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빵 색깔이 너무 진했습니다.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한 겁니다. 아, 실수했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첫날이니까요. 계속 빵을 구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느덧 오전 7시 30분. 쇼케이스에 빵들을 채웠습니다. 식빵, 소보루빵, 단팥빵. 멀리서 보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커피 머신도 점검했습니다. 테이블도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오전 8시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베이커리 카페 오픈.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올 겁니다. 전단지도 돌렸고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왔습니다. 8시 30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9시.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청껏 외쳤습니다. 새로 열었어요? 네. 오늘 오픈했습니다. 식빵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매출이었습니다. 식빵 1개 4,000원. 아주머니가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 동안 손님이 1명 더 왔습니다. 소보루빵 2개 사갔습니다. 6,000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건너편 프랜차이즈 카페로 갔습니다. 오후 1시까지 매출이 2만 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오후가 되니 손님이 조금 늘었습니다. 커피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나옵니다. 커피 머신을 작동시켰는데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물만 나오고 커피가 안 나왔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당황했습니다. 손님이 기다렸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다시 해봤습니다. 이번엔 됐습니다. 하지만 손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커피 머신도 서툴고 빵 포장도 느리고 손님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저녁 9시 하루가 끝났습니다.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총 82,000원. 빵 20개, 커피 6잔. 생각했던 것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재료비 계산하니
3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순수익 5만 원. 하루 종일 일해서 5만 원. 게다가 팔리지 않은 빵들. 쇼케이스의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내일까지는 팔 수 있을까? 아니면 버려야 할까?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 온몸이 쑤셨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17시간을 일했습니다. 서서 일하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님 많이 왔어? 응, 좀 왔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값이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국내 금값이 돈당 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50만 원. 제가 팔 때는 4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200돈 곱하기 50만 원. 1억 원. 제가 판 금이 지금은 1억 원입니다. 제가 받은 돈은 7,920만 원. 2천만 원 넘게 손해본 겁니다. 금은방 사장이 고점이라고 했잖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30만 원대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금값 봤어? 응. 50만 원 됐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팔지 말자고 했잖아. 남편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TV에서는 계속 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빵 굽고 문 열고 손님 기다리고 매출 9만 원. 일주일 평균 매출이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재료비 빼면 150만 원 남습니다. 월세 150만 원 내고 전기료, 수도세 내면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쉬셔야 합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진통제 드릴게요. 진통제를 받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진통제를 먹고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해서 30만 원 벌었습니다. 시급으로 치면 2천 원도 안 됩니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장사 잘 돼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말 못합니다. 장사 안 된다고, 돈 못 번다고 말하면 걱정할 테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안 돼. 왜? 아직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어. 조금만 더 하면 손님 늘어날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건강 망가지는 거 안 보여?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매일 진통제 먹는 거 다 알아. 그만하자. 제발. 안 돼. 조금만 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계속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1억 3,400만 원. 28년 모은 금과 퇴직금 전부 여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전부 날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손님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대.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공과금 내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TV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이 돈당 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팔 때 4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2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계산기를 떨어뜨렸습니다. 1억 2천만 원. 제가 판 금이 지금 1억 2천입니다. 제가 받은 돈은 8천도 안 됐습니다. 4천만 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퇴직금보다 많은 돈을 날렸습니다. TV 화면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나왔습니다. 향후 금값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오른다고 합니다. 고점이라던 금은방 사장 말은 뭐였습니까? 30만 원대로 떨어진다던 전문가는요?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도 없는 가게에서 혼자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28년 동안 한 돈 두 돈 모은 금, 결혼 반지, 아들들 돌반지까지 그걸 왜 팔았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값 60만 원 시대. 남편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 우리 같은 사람한테 4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다음 주부터 경비 일한다. 뭐? 아파트 경비. 한 달에 200만 원 준대. 여보, 그건 당신 가게는 돈이 안 되잖아. 누군가 벌어야지. 나 요즘 건설업 일도 없어서 못 나가고 있잖아. 남편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60세 남편이 경비 일을 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근무. 한 달에 200만 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들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저한테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또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값이 7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돈당 68만 원. 곧 70만 원이 될 겁니다. 200돈이면 더 이상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됐습니다. 1억 4천만 원. 제가 베이커리 카페에 쏟아부은 돈과 똑같습니다. 금만 들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금 1억 4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빚만 늘리고 있습니다. 월세가 또 밀려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월세 2달째 밀리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꼭, 이번 주에도 안 주시면 계약 해지 통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통장의 돈들도 이제는 바닥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계속 나빠졌습니다. 무릎은 이제 계단도 못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가게 문턱만 넘어도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손목은 저녁만 되면 저려서 빵 반죽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쇼케이스에 빵들만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만든 빵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만든 빵들 다 버려야 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금만 안 팔았어도, 남편 말만 들었어도. 그때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괜찮으세요? 왜? 아빠한테 들었어요. 경비일 시작했다고.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장사 안 되면 접으세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언제까지요? 금값 뉴스 보셨어요? 봤어. 거의 70만 원이래요. 엄마가 판 금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1억 4천만 원이요. 엄마가 가게에 쓴 돈이랑 똑같아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더 하다간 아빠 엄마 건강만 망가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작은아들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경비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저녁을 먹는데 남편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손이 왜 그래? 추워서 그래. 밖에서 12시간 있으니까. 11월 날씨가 춥습니다. 60세 남편이 추운 경비실에서 12시간씩 일합니다. 제가 금을 팔아서 베이커리 카페를 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미안해서. 이제 와서 울면 뭐해? 남편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나 배불러. 먼저 들어갈게.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금값 70만 원 시대. 남들은 좋아할 겁니다. 금 가진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웁니다. 28년 모은 금을 팔아버린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2025년 2월,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파가 오면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혼자 앉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TV에서는 매일 같은 뉴스만 나왔습니다. 금값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돈당 8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80만 원. 제가 팔 때의 2배입니다. 200돈이면 계산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1억 6천만 원. 금만 들고 있었으면 1억 6천. 그런데 저는 지금 빚만 쌓이고 있습니다. 카드빚이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세 밀린 것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건물주가 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까지 안 주시면 정말 계약 해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구합니까? 가게는 적자고 남편 수입도 빠듯합니다. 몸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당뇨 수치도 위험해요.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 많이 쉬셔야 합니다. 약 드릴 테니 꼭 드세요.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장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카페 한다며? 장사 잘 돼?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야겠다. 어디야?
아, 요즘 손님 많아서 정신없어.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료들한테 보여줄 낯이 없었습니다. 텅 빈 가게, 팔리지 않는 빵들.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손님들은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날도 TV를 켰습니다. 금값이 9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돈당 88만 원. 곧 90만 원이 될 겁니다. 200돈이면 거의 1억 8천만 원. 퇴직금의 3배가 넘습니다. 제가 카페에 쏟아부은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쇼케이스를 봤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빵들.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쇼케이스 유리를 닦았습니다. 28년 모은 금이 이 빵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가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집니다. 손목 아픈 걸 참고 반죽하고 무릎 아픈 걸 참고 서서 굽습니다. 그런데 다 버려집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쇼케이스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할머니 손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울고 계시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빵을 하나 집었습니다. 이거 하나 줘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힘내요. 다 지나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지나간다고? 언제요?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장사는 계속 안 되고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당신 건강 봤어? 완전히 망가졌어. 조금만 더.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 그거 알아? 당신 몸 상하고 고생하면서 번 것보다 지금 금만 가지고 있었어도 200돈이 거의 2억이야. 그냥 놔뒀으면 2억이었다고.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뭐해? 빚만 늘리잖아. 제발 이제 그만하자. 더 하다간 우리 집까지 날아가. 집까지 날아간다는 말. 그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 남편이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 출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봄은 없었습니다. 총 적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투자금 1억 3,400만 원. 지금까지 번 돈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카드빚만 3천만 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월세 밀린 것 5개월치. 합치면 얼마나 날렸습니까? 계산하기도 싫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왔어? 엄마 얼굴 보러. 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엄마 많이 마르셨어요. 괜찮아.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가게 접으세요. 더 늦으면 정말 다 잃어요. 아들이 갔습니다. 저는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쇼케이스의 빵들을 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빵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하나씩 버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28년 모은 금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어.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봤습니다. 금값 100만 원 시대. 곧 온다고 합니다. 그럼 200돈은 2억입니다. 저는 2억을 날린 겁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손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빨간 보자기 속 금들, 결혼반지, 아들들 돌반지, 28년 추억이 담긴 금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빚만 남았습니다. 2025년 6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밀린 월세 안 주시면 다음 달 1일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린 월세가 6개월치였습니다. 9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카드는 한도가 다 찼습니다.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폐업하기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왜? 가게 정리하려고.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반대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다음 날 건물주한테 전화했습니다. 폐업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정산할게요. 원상복구는 하셔야 하고요. 네. 보증금 2,500만 원. 거기서 월세 6개월치 빼면 1,600만 원 남습니다. 원상복구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권리금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이 가게 안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주방 기계들 팔려고 중고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오븐, 반죽기, 냉장고 다 얼마 주실 수 있어요? 상태가 별로네요. 한 500 정도? 500만 원. 2천만 원 주고 산 기계들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 영업일. 딱 1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한 달.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매출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또 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값이 9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안에 100만 원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100만 원, 곧 온다고 합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구웠습니다. 식빵, 소보루빵. 1년 동안 매일 만들었던 빵들. 오븐에서 나오는 빵 냄새.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지겹습니다. 손님이 한 명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며? 네. 안 됐네. 그래도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 빵 제가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가져가서 드세요. 아이고 미안해서. 괜찮아요. 그동안 저희 가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어요. 마지막 손님이었습니다. 오후 6시 문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베이커리. 1년의 영업이 끝났습니다. 쇼케이스에 남은 빵들을 봤습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빵까지 버렸습니다. 28년 모은 금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철거 업체가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부들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드러내고 의자 쌓고 쇼케이스 철거하고 간판 내렸습니다. 간판이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1년 전 그렇게 뿌듯했던 간판. 이제는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텅 빈 가게, 벽만 남았습니다. 1년 전 처음 계약했을 때처럼, 아니, 더 황량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바닥은 얼룩투성이었습니다. 철거 업체한테 돈을 냈습니다. 건물주한테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증금 정산은 나중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판 없는 텅 빈 유리창. 1년 동안 제 인생이었던 곳. 안녕. 작게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평소에 다니던 길입니다. 골목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네 금은방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1년 전에 금을 팔았던 바로 그곳. 28년간 월급날마다 들렀던 그곳.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무심코 전광판을 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전광판에 찍힌 숫자, 오늘의 금 시세, 한돈 100만 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 제가 팔 때 4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2.5배가 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0돈, 100만 원, 2억. 머릿속에서 그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금을 팔지 않고 들고 있었으면 지금 2억이었습니다.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망가진 건강. 그게 전부입니다. 2억.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전광판만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금은방 사장이 고점이라고 했잖아. 전문가들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30만 원대로 내려간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배 반이 됐습니다. 남편 말을 들을 걸, 그냥 놔둘 걸, 카페 같은 거 하지 말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은 다 팔렸고 가게는 망했습니다. 남은 건 빚뿐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전광판을 다시 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집 앞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왔어? 응. 다 정리했어? 응. 남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금은방 앞 지나왔어. 금값 100만 원 됐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2억을 날린 거네.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도 지겨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8년 모은 금, 2억이 될 수 있었던 제 미래,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저는 전광판에 박힌 100만 원이라는 숫자와 2억이라는 허망한 환상에 갇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장롱 문만 붙잡고 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장으로 경비실로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나 때문인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나이에 다시 고생을 하는데 나만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저는 욱신거리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동네 마트를 뒤졌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겠어요? 라는 마트 사장님의 물음에 저는 28년 공장 생활로 단련된 제 투박한 손을 보여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8년 재봉질도 버틴 사람입니다. 바코드 찍는 건 일도 아니에요. 시켜만 주세요. 그렇게 제 2번째 인생 마트 계산원으로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첫 퇴근 날 저녁상을 물리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퉁퉁 부은 제 손을 보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당신 몰래 가게 앞에 몇 번 갔었어. 처음엔 정말 화가 나더라. 28년 피땀 흘려 모은 금을 내 허락도 없이 팔아치운 당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가게 안에서 빵 굽는 당신 뒷모습만 봐도 우라통이 터졌지. 한 달쯤 지났을까? 다시 찾아간 가게 유리창 너머로 당신이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끙끙대며 반죽하는 걸 봤어. 그때부턴 괘씸한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앞서더라. 내가 좀 더 든든했으면 당신이 저 나이에 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미안하다, 같이 하자. 말하고 싶은 게 굴뚝 같았는데 내 못난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어. 당신이 내 말 안 듣고 시작한 거니까.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독한 마음도 먹었었지. 근데 당신 얼굴이 반쪽이 되고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오는 걸 볼 때마다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 여보, 내가 화내고 무관심했던 건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당신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해서였어.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예전처럼 당신이랑 웃으면서 된장찌개 먹는 거, 그거면 돼. 이제 우리 아프지 말자. 당신 곁엔 그깟 노란 금덩어리보다 훨씬 단단한 내가 있잖아. 이제 금 이야기는 그만하자. 금은 이제 우리 돈 아니야. 대신 여기 당신 손에 남은 굳은 살.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야. 남편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곁을 지킨 건 노란 금덩어리가 아니라 투박하고 거친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말 안 듣고 그 금을 다 팔아치워서 우리 노후를 다 망쳐버린 것 같아서. 망치긴 누가 망쳐. 이제 빚 없으니 됐어. 마트랑 경비 일하면서 조금씩 다시 모으면 되지. 억울해하지 마. 그 2억은 우리가 공부한 셈 치자고. 남편의 말에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억 3,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저는 그 대가로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셨나요? 하지만 은퇴라는 절벽 앞에 서면 누구든 저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통해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은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가 적다고 금값이 고점이라고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 금 같은 안전자산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키는 게 정답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여러분이 버텨온 세월의 무게니까요. 둘째, 은퇴 후 창업은 도박보다 위험합니다. 철저한 시장 분석과 넉넉한 여유 자금 없이는 절대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특히 배우자가 반대한다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한 조언입니다. 셋째,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에 집착하느라 제 몸과 남편의 마음을 병들게 했던 게 가장 후회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건강과 내 사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파란 앞치마를 입습니다. 남편도 경비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섭니다. 비록 장롱 속 빨간 보자기는 비어버렸지만 이제 제 마음속엔 더 단단한 금괴 하나가 들어차 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을게. 조심히 다녀와. 그래, 당신도 조심하고 저녁에 봐. 문을 나서는 햇살이 참 따뜻합니다. 잃어버린 금보다 지금 제 곁에 살아 숨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디 안전 자산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더 꽉 잡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노후 재테크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